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지난주 급락으로 마감했던 뉴욕 증시가 한 주의 첫 거래일을 반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가운데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이익은 좋았지만 문제는 올해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장 막판 들어서 애플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애플이 4% 가까이 급등한 건 5개월 만에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살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이는지 강동석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애플 강세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업체로 그동안 조정세를 보여왔던 애플은 오랜만에 4% 가까이 급반등하면서 주가가 630달러대를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개장 전 나온 일본의 수출이 경기 둔화 소식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기업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의 3분기 실적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제시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냉각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S&P 500 지수는 0.04%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0.38%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로존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EU 정상회의가 눈에 띄는 성과 없이 끝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함에 따라 마리아노 라우이 총리가 구제금융 신청 압박으로부터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영국이 0.22%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71%, 0.61%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엔 실적 살펴보시겠습니다. 캐터필러의 3분기 실적은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내년에도 이익 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캐터필러는 지난 3분기 순이익 중 17억 달러, 주당 2.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주당 2.22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캐터필러는 올해 연간 이익 전망을 주당 9에서 9.25달러로 제시했고 매출액 전망치도 66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종정 예상치 주당 9.60달러, 매출액 680억에서 700억 달러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네, 이번엔 야후의 실적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야후의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야후는 지난 3분기 중 순이익이 31억 6천만 달러, 주당 2.6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2억 9,830만 달러에 비해 급증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중국 지분 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돈 주당 35센트였습니다. 매출 규모는 1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10억 8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발표 이후 야후 주가는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지난 9월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또 중국과의 영토 분쟁, 또 그리고 지난해 대지진 피해 여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의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5조 3,600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세는 전달 5.8%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해 대지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전문가 예상치 9.6%보다 컸습니다. 일본의 수출 감소는 중국과 영토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 9월 있었던 센카쿠 열도 영우권을 둘러싼 중일 간의 외교 갈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43.7%나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가치 상승과 또 유럽 수출량 감소 등도 일본 수출 부진을 부채질했습니다. 네, 미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3차 양적 완화의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마켓워치는 23일, 24일간 이틀간 열리는 FOMC에서 현재 오는 2015년 중반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며 특정 연도를 적시하는 방식을 없애는 대신 구체적인 경제지표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연말이면 끝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후 국채 매입이 더 이상 없다는 점을 감안해 3차 양적 완화에서 모기지담보증권 외에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논의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뉴스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국 기업들의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가 3분기 이익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내년도 성장도 힘들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캐터필러 실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기도 한데요. 또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기업은 예상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네. 분위기 호전에도 일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2분기 때 캐터필러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해 이익 전망치를 수정했던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버 헬먼 캐터필러 CEO가 추가적으로 올해 이익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에는 좀 악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기 실적은 17억 달러 수준의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2달러 54센트, 예상치인 2달러 22센트를 상회를 했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4.6% 오른 164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혼조 국면이 나타났고요. 올해 이익 전망치는 종전에 9달러 60센트에서 9달러 초반 수준에서 9달러 25센트 수준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CEO 오버 헬맨은 이렇게 이익 전망치를 수정한 부분이 역시 글로벌 수요 부진에 기인한다라고 밝히고요. 내년도도 현재 캐터필러의 글로벌 딜러들이 여전히 재고 축소 작업에 나서고 있어서 판매 둔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내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주 그렇게 나빠지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익이 빠르게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캐터필러가 이익 전망치를 하향한 부분은 역시 페덱스나 UPS, BH 빌리턴에서 우리가 보듯이 체감 경기를 나타내주는 경기 업체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좀 더 파급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주가는 캐터필러 1.45%가 오른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 밖에 야후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는데요. 28억 달러의 지분 매각, 알리바바의 지분 매각이 순이익에도 보탬이 됐습니다. 이를 뺀 주당 수정 순이익도 35센트로 예상치 26센트를 상회하는 수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실적은 엊그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가운데서도 좋은 수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오늘 애플의 주가가 4% 가까이 오르면서 25일 실적 발표에 어떤 분위기 전환 이런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모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 기업인 이 페트로나스가 캐나다 천연 가스 업체인 프로그레스 인수에 나서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가 반기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제동을 걸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네. 설명을 안 해주는 것이 현재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가 좀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정부 크리스티안 파라디스 산업장관은 현재 에너지 기업인 프로그레스의 인수 의향을 밝힌
말레이시아 기업 페트로나스의 인수 내용에 대해서 이를 불허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나온 내용으로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그동안 긍정적인 흐름에서 자국의 그 업체에다가 그 에너지 기업인 프로그레스를 인수하고자 하는 의향이 아니겠느냐라는 불만이 페트로나스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세일가스의 잠재 매장량이 크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레스의 인수에 대한 현재 페트로나스의 성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실시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 통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원화도 이제 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최근 우리 원화가 조금씩 절상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홍콩 달러가 강세 기조를 가져가자 홍콩 금융당국이 3년 만에 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홍콩 금융당국이 약 6억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600억 원 규모로 달러의 매입에 나섰는데요. 홍콩은 홍콩 달러를 미 달러에 패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75에서 7.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홍콩 달러의 강세 기조가 나타나자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쪽의 자산운용사들은 우리나라 원화의 추가 절상 여부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코멘트하고 있는데요. 호주 달러와 한국의 원화가 추가적으로 절상 기조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미국의 자산운용사 이튼 반스는 원화 강세가 향후에도 10%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코멘트가 현재 현지에서 들어오는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 자산 운용사의 원화의 추가 절상에 대한 가능성, 투자가 높아진다면 국내 증시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화가 절상이 되면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유입 규모는 이제 늘어날 텐데요. 이는 우리나라 주가의 상승 촉매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원화가 좀 강세 기조로 가져간다는 것은 다소 그 수입이 좀 꺾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튼 반스는 원화의 추가 절상을 15 내지 20% 정도로 점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봐도 현재 1,104원 수준에서 15% 절상하게 되면 935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말 연말에 1,100원대에서 1,000원대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분위기로 보면 현재 항공주나 식품 원료를 수입하는 식품 원료 수입주 이런 쪽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자기 자본 거래를 제한하는 볼커룰을 도입할 때 미 주요 은행의 연간 수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척이 굉장히 더딘데요. 네. 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 볼커룰 도입에 대해서 이미 그 공표를 해놓고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지도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탠다드 앤 포어스가 볼커룰을 도입할 경우 미국의 주요 8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손실이 약 100억 달러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8개 은행은 JP모건과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PNC 파이낸셜과 US 뱅커프가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트레이딩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3% 룰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투자를 제한하는 이 볼커룰의 영향을 가장 네거티브하게 받을 것으로 현재 점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면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 간의 TV 토론이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 3차 TV 토론이 될 텐데요.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미리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승기를 잡아야 한 2주 정도 남은 11월 6일 대선에서 그 여파를 가져갈 텐데요. 현재 외교 정책이 주요 디베이트, 토론의 내용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문제와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이런 부분도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그 미 대선은 젊은 층의 표심이 오바마 쪽으로 흘리느냐 아니면 롬니 쪽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여론 발표에 따르면 지지율은 47% 내외 수준으로 아주 박빙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3차 토론에 관심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이 TV 토론에 대한 결과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자세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상당히 극적인 회복력을 보여줬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는 1910포인트 출발하다가 종가로는 1940포인트를 지켜주기도 했더라고요. 어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이제 전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상당히 불안감을 안겨주는 출발을 보여줬는데, 이제 외국인의 그 4,000개억 넘는 선물 매수로 힘입어서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 요인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60일선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성 1910에서 1920선 정도는 지켜주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뭐 시장 그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하방 경직성 정도는 이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그 이번 주간 코스피 흐름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출발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수급별로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뭐 어제도 소폭이나마 이어졌고 기관 역시 매도했고요. 네. 그나마 개인과 또 연기금 쪽에서만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한번 매매 동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사고 팔았나요?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LG화학 그리고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건설, LG생활건강,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식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LG디스플레이,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한국전력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은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많은 양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LG전자,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화학, 기아차, 현대건설, 후성,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예. 어제도 보니까 매매 동향 살펴보니까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그리고 기관이 매도한 종목 상당히 더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최근에 흐름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매수 주체, 뚜렷한 주도주가 찾기가 힘든 장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그 외국인이 이제 팔게 되면 기관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 그런 형국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 그런 종목이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띠게 되는데 그런 네. 종목들이 사실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세 상승 이끌 때 이제 과연 주도주가 어떤 종목으로 나오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주도주 찾기에 대한 노력은 예. 시장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이 코스피 형님보다는 코스닥 아후가 더 강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중소형주 랠리가 좀 다시금 재개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볼게요. 네, 코스닥 시장이 어제 코스피 네. 시장보다는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관과 외국인 같이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그 최근에 상승 트렌드를 계속 이끌었던 그런 주도주 위주로 상승세를 다시 이끌면서 다시 재차 재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심리적 개선 요인 그리고 지금까지 상승했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개선 종목 이런 종목들이 다시 시장의 관심을 끌면서 다시 이제 전 고점을 향해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시장의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 상당히 요 며칠간 코스닥 시장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에너지는 사실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전 고점까지 다시 가기에는 좀 불안한 모습이 상당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대표적으로 전약 후 강의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130만 원 아래에서 출발했는데 종가상 1%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었죠. 어제 특징 종목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전일장 네. 이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했던 종목이 한국콜마홀딩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 전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어제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홀딩스 이제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의 관심을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 반등하면서 전일 이제 130만 원 정도를 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종목별 수급 상태로는 그 현대모비스 그리고 LG화학,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이 한 1에서 2% 하락하는 모습, 결국에는 화학주와 정유주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강세 업종으로는 음식료품, 의약품, 그리고 의료 정밀, 그리고 전기 가스업 어느 정도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의 모습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강세를 보여주고 성장주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코스피 시장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성장주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내수 관련주는 선방을 했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분위기 그리고 종목 흐름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셀트리온이 어제도 추가 상승 소폭이나마 이어갔더라고요. 코스닥 업종별 흐름 어땠습니까? 네, 셀트리온 최근에 네. 거의 이제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강하게 이제 보여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CJ 오쇼핑 같은 이제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서울 반도체, CGN 다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각종 루머와 그리고 실적 악화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며칠 전에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강세 업종으로는 오락문화 그리고 음식료, 방송 서비스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엔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가 아직까지 매기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섬유의류, 비금속, 유통 이런 부분들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일장 이제 특징주로는 이제 안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대선 테마주, 인맥 관련주가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안철수 테마주라든지 박근혜 테마주 상당히 이제 약세 흐름 보여주고 그런 이제 인맥 관련의 종목들은 이제 테마주로서 이제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오늘장 전략을 좀 한 줄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간밤 뉴욕 증시 소폭이나마 장 막판 들어서 반등세가 나왔거든요. 이 훈풍 오늘 국내 증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네. 오늘장 사실 한 줄 요약 코스피보다는 네. 코스닥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미국의 대선과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정권 교체, 11월 중순경에 이제 모두가 이뤄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는 전략이 조금 유효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관심은 예. 꾸준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 장에서는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고 자세한 이슈별 이슈가 됐던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장 이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어제 제가 이제 좀 기사를 좀 봤었는데요. 네. 이러한 타이틀이 이제 실적의 힘, 시총 1조 돌파를 앞둔 성장준, 이러한 좀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좀 관련해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최근에 중소형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사 부분을 말씀드리면 연기금이 한 달 새 7,944억을 매수했다. 이러한 또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그런 시총 1조 돌파를 앞둔 그런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중소형주의 그런 장세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의 그런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대부분 그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성장주들이 주가가 계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지금 시총 1조 원 돌파를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풍산이라든가 에이블 CNC라든가 인터플렉스라든가 코라홀딩스, 성광밴드, 태광, 솔브레인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계속 강한 종목들이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관련해서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 중에서 지금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가장 큽니다. 여타의 종목들 대비해 성광밴드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15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부분에서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 실적, 수급이 기반되는 이러한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때인데요. 중소형주의 강한 흐름들이 바로 그 부분이 다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광밴드를 보시면 최근에 셰일가스 개발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상승 이후에 약간의 지금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과거의 주력 산업이었던 이런 정유라든가 석유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부분의 의존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해양 플랜트라든가 셰일가스 이런 신규 업종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지금 해양 플랜트 수주 비중 자체가 25%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보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실적이 또 기반이 되고 있죠. 셰일가스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미국의 사빙패스 프로젝트 이쪽에서도 50억 원 수주를 좀 한 상태죠. 이러한 부분 셰일가스 관련해서는 첫 번째 그런 수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계속 전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방 산업의 좀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해양 플랜트 셰일가스 부분으로의 이런 전방 산업의 변화 부분이 앞으로 좀 긍정적인 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또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가 지금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되고 나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 조정을 받고 이러한 모습입니다. 61선을 좀 이탈시키지 않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또 수급이 기반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기반이 되고 실적과 수급 또 성장성, 해안 플랜트, 셰일가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이 다 삼박자가 다 맞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25,000원에서 25,400원,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총 1조 돌파를 앞둔 성장주였죠. 성광밴드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바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기금이 코스피 쪽에서 7거래, 6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시장에 대한 방어, 네. 하락을 방어해주는 그런 구원투수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한 달 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8천억 가까운 그런 매수세가 보여졌는데 그러한 또 매수한 종목들을 좀 보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주도주로 알고 있었던 IT라든가 자동차, 화학 이러한 종목들을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수를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 자동차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주가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화학주가 가장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불황인 상황인데 업황 자체가 불황인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연기금이 이제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좀 매매가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수의 그런 종목들을 좀 보면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면 IT 쪽에서 삼성전자 이 부분을 가장 좀 많이 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LG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뭐 NHN, 현대차, 호남석유, LG화 뭐 이러한 종목, 현대글로비스 이러한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LG전자를 제외하고는 주가 흐름이 뭐 그다지 이렇게 좋은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좋지 못하지만 연기금은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LG화학의 흐름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학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변동의 폭은 적지만 불안한 이런 시장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섹터라는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폭이 적은 상태 속에서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완만한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는 사실 완만한 그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특징적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은 한 6,013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를 약간 좀 밑돌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그 업황 자체가 불안한 그런 구간, 수요 자체가 축소된 구간 속에서 비교적 좀 선방했다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10.3%,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황기 속에서는 상당히 고수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때 실적,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좀 감소할 전망인데요.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또 계절적인 비수기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더 감소를 할 전망이지만 일회성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한다면 사실 3분기와는 또 비슷한 유사한 정도의 그런 수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어떤 사업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다변화된 그러한 사업 구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방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라든가 3D 필름, 고부가 제품의 뭐 개발 지속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좀 성장 부분을 조금 고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재 뭐 EV 배터리라든가 LCD 글래스 이런 신규 사업 성장 기대감이 약간 좀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더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밸류에이션이 약간은 좀 감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안정적인 이익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EV 사업의 성장성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로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뭐 투신의 매도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빨간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인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신의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말씀드린 기금의 매수, 연기금의 매수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매매 현황인데요. 기금의 매수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32만 원에서 32만 3천 원, 목표가는 3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G화학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는 장 막판 들어서 극적인 반등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전형적인 전략 후 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단기적으로는 1950선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회복할 경우에도 다시 한번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반등까지는 왔었고요. 제가 이제 바로 어제 그랬었죠. 1900선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1950선 도전 한번 다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약 후강 형태로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해줬었는데요. 사실 저는 좀 어제 놀랐습니다. 왜 놀랐었냐면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치고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요 좀
후반부에 좀 강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월 12일에 분명히 그랬었죠. 1950에서 1975선 사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1962.50이죠. 근데 실제로 1965까지 딱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밀려줬었는데요. 바로 어제 1900선은 쉽게 안 깨진다. 지지가 된다. 그리고 1950선 근처까지도 한번 올 것이다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1910선이 이제 시가였었는데 무려 1940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제 한 1925에서 한 30 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중에 1950을 넘거나 아니면 뭐 살짝 못 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셌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큼 좀 반등할 그 어떤 그 폭이 좀 작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요. 최소한 1900선은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황 전망에 관한 것은 제가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이제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분명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많이 급락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9월 중순에 이렇게 횡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단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가 어떻게 보면 좀 문제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1910에서 출발해가지고 무려 1940에 끝났는데 좀 과도합니다. 특히 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좀 놀라울 정도로 매수 많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기대할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지금 뭐 중기야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당장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제 단기거든요. 예, 단기인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어쨌든 1950을 넘어봤자 다시 밀리거나 아니면 못 넘는다. 이게 핵심이다. 설명드리겠고요. 자, 미국 지수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등락이 좀 심했었는데요. 이건 바로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 현재 61선 지지와 이탈의 어떤 변곡점입니다. 어제 장중에 61선을 확실하게 이탈했다가 극적으로 반등을 해줬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지지가 됐다 또 완전 이탈됐다 볼 수는 없지만 혼조세의 구간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스닥은 이미 61선 깨졌습니다. 깨져가지고 120선에 현재 이제 근접한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화면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61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121선인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61선은 이제 이탈했다가 이제 회복해졌는데요. 별로 저는 이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아침 7시 반에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평택촌농 고객용 현재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요. 저는 코덱스 인버스가 1순위입니다. 7,400원 매수 후에 무조건 끌고 가고 있고요. 2순위는 이제 테마주 하나를 좀 중기 보유하자고 이제 얘기했었고요. 3순위는 개별주 한 종목을 단기와 중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초단기는 뭐 우량주 개별주 구분하지 않고 이제 접근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 267.00포인트 전후로 계속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계속 끌고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까지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도 궁금한데요. 주식 비중 어느 정도 실어볼까요? 네, 1950을 넘어가면 네. 어쨌든 뭐 웬만하면 정리하시고요. 또 1900을 깨져도 정리하시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정리하는 모드고요. 25에서 50 정도 보시면 맞겠고요. 이제 투자자별로 이제 전업들은 그냥 단기 매매에 집중하시고요. 직장인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랑 똑같습니다. 신규 매수 반대하고요. 보유 종목 정리 위주로 해주기 바라겠고요. 방위산업주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드디어 저녁 6시에 전단지를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한번 단기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코덱스 인버스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을 투입하시기 바라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전달해드리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최소 50에서 100%가 현재 인버스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이냐면은 추세 매매하는 분들은 한참 위에서 이제 매도 후에 홀딩하고 있고요. 단기 매매하는 분들이라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1900은 이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1900이
바닥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믿어보시고 이번에도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부터 애플의 태블릿 PC인 뉴 아이패드용 LCD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달부터 애플향 태블릿 PC용 LCD 패널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3년부터 공급 물량 자체를 없앨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상반기에만 1,550만 대 규모의 애플향 태블릿 PC 패널을 공급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공급 물량을 축소해 왔는데요. 실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8월부터 뉴 아이패드 LCD 패널 공급량을 월 100만 대 이하로 줄였으며 4분기부터는 매월 50만 대 규모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애플이 조만간 출시할 7.85인치 크기의 아이패드 미니에도 LCD 패널을 공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상반기 공급 규모만 놓고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와 일본 샤프를 제치고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했지만 상황이 급변한 겁니다. 네,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처럼 애플의 물량 공급을 중단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처럼 애플향 공급 물량 중단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애플향 제품의 마진이 박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1 판매 호조와 아마존의 태블릿 PC 출시 등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이익 확보가 쉬운 공급선으로 물량을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판매 호조와 아마존의 태블릿 PC 판매량 증가로 애플향 태블릿 PC 패널을 사실상 접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완제품 회사와 부품 회사 간의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량 공급이 중단된다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애플향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전 세계 시장에서 태블릿 PC 출시가 잇따르면서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완제품 회사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형 마트들이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 휴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체인스토어 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은 전국 상인연합회,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과 만나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는데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들은 포괄적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운영되는 이 협의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및 자율휴무 계획, 중소상인 지원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됩니다. 직영부의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유통산업 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중소유통업체 측에서는 재래시장 대표격인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과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이 참석했는데요. 대형마트 쪽에서는 한국체인스토어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최병열 이마트 사장,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이 올 들어 상장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국민연금공단이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들어서 지난 9월 말까지 618개 투자기업 가운데 551개 기업에 2,480개 주총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17.18%인 426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의 4배, 지난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요. 반대 항목으로는 이사의 책임 경감 등 개정 상법 내용을 반영한 정관 변경 안건이 67.4%로 가장 많았고 이사, 감사 선임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사 감사 선임에 반대한 사유로는 10년 이상 장기 연임으로 독립성이 결여된다는 점이 약 30%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았고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인 경우 그리고 5년 이내 상금 임직원 경력으로 독립성이 결여되는 경우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운용사들의 경우 국민연금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개최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어떤 내용이 회의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오늘과 내일 양일간 개최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요.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FOMC인 만큼 정책적 부담 때문에 새로운 통화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3차 양적 완화 발표 이후 실행한 국채 매입 조치의 효과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도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매수 가능한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